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4일 두산 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4% 가까이, 코스닥은 1.8%나 내리면서, 네, 특히 진단키트나 바이오주 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기술주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증시 분위기가 계속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또 짓눌려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채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6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고 이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웬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네, 매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눌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한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 연속, 네, 매도가 나왔고요. 금액만 하더라도 사실 4월 말부터 하면 10조 이상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주진 않고요. 그 받아주는 주체는 개인이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확실히 이제 테이퍼링 언급으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올라갈 때랑은 다르죠. 지금 이때 올라갈 때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가 모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그게 다 고점 위치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 한 파동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게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탈은 저는 6월 이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한다면 한번 힘을 받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매우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등을 하지 못한 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점도 계속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꼬리 없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하락을 더 한다면 이제는 이제 121선 완벽하게 하락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조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신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여차하면 크게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수급을 보았을 때는 막 크게 이탈한 세력은 없었는데, 이렇게 크게 이탈한 세력 없이도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해외 증시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또 2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웬만큼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네요. 어, 선물 보시면, 네, 코스피 200 아니죠, 니케이 선물 조금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나스닥은 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장끝까지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또한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뭐 크게 변동 없는 것 같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1120원, 네, 30원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아서, 네,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점 찍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 외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네, 위험 자산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주식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 세력들이 동일하게 주식으로부터도 돈을 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 크게 진행 중이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11,0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는 1950원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50원 정도 내렸고,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드디어 다시 한번 11,0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을 딛고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좀 가격을 진행시키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저항 라인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라면, 네, 11,200원 정도, 200원, 300원 정도가 첫 번째, 네,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도 충분히 좋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21선 위로 갭을 벌리면서 주가를 형성시킨 것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61선이 다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상승이 진행되었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00원을 다시 한번 넘을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또 이렇게 횡보를 이어갈지 이렇게 좀 될 거고요. 저는 두 가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계속 이어가다가 네, 인적 분할이 진행되기 전에 네, 잠깐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수렴을 시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 가명이죠. 네, 그렇게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가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크게 요 라인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최근에 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는 매도, 보험도 매도했지만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샀죠. 네, 투신도 많이 샀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두산인프라코아를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함으로써 확실히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도 많이 샀고요. 사모펀드 또 10만 주 이상 샀네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이 펀드가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것은 한번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한번 위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일단 분명히 수급적으로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수급 괜찮고요. 차트 위치도 괜찮고요. 이 박스권 흐름만 좀 깼으면 하네요. 그래서 주봉도 다시 한번 네, 올라가는 중이고요. 월봉도 양봉 띄우면서 125월봉선 위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하락 추세를 이미 이겨내고 뻗어나갔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언제든지 위로 뻗어나가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차트 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오늘 이제 558만 주로 마무리를 좀 했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공매도 거래량은 뭐 20만 주 정도로 이전에 좀 중간 정도, 네, 그 정도에서 거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잔고 수량은 이제 550만 주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았고요. 8만 주 정도 늘어났지만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이렇게 뭐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지 않으면서 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저번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 공매도 상환을 뭔가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장고 볼까요? 아까 두산중공업 봤고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네. 대차장고는 보자. 2,300만 주. 네. 그래서 뭐 거의 저번하고 비슷한 것 같죠? 조금 늘었나요? 두산인프라코어 대차장고가 네, 조금 늘어난 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외국인 잔고죠. 네. 외국인의 실제 거래 47만 주에서 뭐 47만 주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보유율은 9.5%로 네, 거의 10%에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 7월부터 해서 네, 여기죠. 이렇게 보면 기간이 거의 1,000만 주 매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 연기금이 530만 주,
조금 더 가볼까요? 520만 주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연기금이 상당히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많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 거의 2월부터 해서 530만 주, 40만 주를 순매수를 했다. 그러면 가격으로 따지면 한 550억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 한번 두산 인프라코어가 6월 29일 전에, 6월 28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 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서 두산 중공업이 어떻게 분할이 되고 흡수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311주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로 상장이 되는 것이고요. 471주로 이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조정이 되어서 원래 6,700만 주 정도였는데 6,600 몇만 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두산 중공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이 지금 계속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평단가는 그대로이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른 만큼 이제 이 311주에 대해서도 올라서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두산중공업이 얘가 올라도 지금 내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서 이득을 본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 현대 인프라코어의 이 시너지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오르고 네, 분할이 되었을 때 현대인프라코어가 급등을 하는 그게 훨씬 좋은 거죠. 네. 지금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가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보다 급등을 좀 못했다면 아무래도 이 인적 분할이 좀 되었을 때 조금 배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생각을 좀 해본다면 네,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때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렇게 따진다면 네, 세력들 입장에서도 뭔가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 급등을 시키진 않을 수도 있죠. 일단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소식 없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미국과 한국 이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영국, 폴란드, 체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네, 새로운 원전 수주에 좀 가깝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호재가 뜨면서 두산인프라코어도 같이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좋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자, 둘 다 이제 좋게 계속 올라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